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런 분들은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아싸 퇴사 이거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회사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쫄쫄이 굶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직장 생활하면서 스마트하게 개인 브랜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든지 사실은 그 일과 연관된 일을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일은 것가지고 그다음에 이 전문성이랑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서 자기가 다음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결국은 지금 하는 일은 IT인데 끝은 치킨집. 지금 하는 일은 마케팅인데 끝은 공인중개사.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다음을 연결하는 거에 맥락이 없어요. 연결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현재 하고 있는 직장 생활에서 다음 직업을 연결하는 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다음 하는 일과 연결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면 대부분 어디에 직면하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상사 때문에 속상해요.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직원 때문에 답답해요. 일을 왜 저렇게 제대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월급이 적어서 당최 살 수가 없어요.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되겠어요. 복지가 엉망이에요. 이 회사 이 재무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회사랑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요? 막 이런 얘기들을 아마 수도 없이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 거기를 벗어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서 여기를 벗어나잖아. 그러면 비슷한 상황을 좀 있으면 또 만나게 돼. 그래서 이 유학 관련 회사로 전직을 한 친구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은 그 회사 대표가 된 사례인데요. 이전 직장에서 영업과 조직 관리를 하면서 굉장히 탄탄한 실력을 갖추고 나름 인정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직장에서는 더 이상 비전을 가질 수 없다고 여기고 자신이 꿈꾸던 일을 찾아서 직장을 옮기게 된 거죠. 물론 연봉도 2배 가까이 올려받으면서 이제 옮겨줬어요. 집이 멀었지만 자신이 새롭게 해야 할 일에 대한 의욕과 열정으로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굉장히 이 처음에 몰입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느 순간부터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약속과 너무 다르다. 일이 너무 많다. 주말에도 일하는 회사가 어디 있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왜 그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로 불평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회사가 시스템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전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지금 네가 하는 그 일이 평생 할 일인가 한번 생각해봐라. 사람들에게 유학을 상담하고 해외 인턴십을 보내는 결과로 받는 돈은 그저 너의 생활을 유지하려고 받는 돈이다. 너는 다른 꿈을 꾸었으면 해. 그러니까 굳이 그게 평생 직장이 아니라는 거죠. 너와 상담하는 사람은 눈앞에 취업에만 급급하지 않고 조금 긴 안목으로 자신의 삶을 그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때로는 엄하게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그런 멘토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들이 가진 스펙과 연륜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주로 허드렛 일이나 단순한 일이 대부분이지 전문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면 초반에 그 고통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물론 악덕 기업주를 만나서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줘. 그 친구가 그러면 준비되지 않아서 당하는 게 아니라 알고도 당하게 되는 상황을 이해하게 될 거고 그런 시간들이 결국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단단한 밑거름이 될 거라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어. 어디에 취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일이 진짜 자신이 평생토록 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일인지를 깨닫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고, 밤을 새워도 지치지 않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일을 하게 되고, 신나서 할 수 있는 그 일이 되도록 코칭하는 일을 네가 했으면 좋겠어. 그대가 꾸는 꿈의 크기가 작으면 그대가 상담하는 사람의 꿈도 작아지겠지. 눈앞의 실적에만 연연하지 말고 진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상담을 해줘봐. 그러면 그대는 유학이나 해외 취업에서 좋은 실적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의 인생 멘토로서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게 바로 그대가 꿈꾸고 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일이잖아. 이렇게 조언을 해줬거든요. 결국 이 이야기를 해줬을 때 당시에는 해외 인턴십을 해주는 회사였는데, 그 이후에 나와서 지금은 해외 취업을 연결시켜주는 회사의 지금 대표가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여기서 말해준 대로 그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단순히 직장에 한 번 취업하는 걸 넘어서 직장을 이직할 때도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멀리 있어도 여기 이 대표랑 연결을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하면서 본인의 커리어 관리를 하는 그런 후배들이나 제자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제는 방송에서도 어떻게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해외 취업을 보내는지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을 정도로 자신의 분야에서 포지셔닝을 잘한 케이스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사실 해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이 단순히 실적을 만들고 이 사람을 영업으로 연결해서 취업을 시키는 숫자 노름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거였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견딜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 다니엘 핑크가 쓴 프리 에이전트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책에 충격적인 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에서 일하는 미국인은 10명 중 1명도 안 된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좋은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미국 전체 인력 중 1,600만에서 2,500만 명은 프리랜서이거나 독립 계약자다. 현재 임시직 변호사와 임시직 엔지니어, 임시직 프로젝트 매니저, 심지어 임시직 CEO를 포함해 임시 계약자가 300만 명이나 된다. 정리하면 3,100만 명에서 5,500만 미국인이 아버지 세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비전통적인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톰 피터스는 그의 책 인재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평생 직장 개념은 무너진 지 오래다. 대기업도 더 이상 안정된 직장이 아니다. 평균 6곳 이상의 직장과 2-3개의 직업을 갖는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는 직업적 삶을 대부분 일종의 자기고용 상태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핵심은 우리는 독립계약자다. 그러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대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를 미국의 사례에서 먼저 볼 수 있었고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사례에서 빠르면 5, 6년, 늦으면 10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제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사회생활의 시작을 전업맘으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워킹맘이 아니라 그냥 엄마로서만 시작을 했습니다. 전업주부로. 그러다가 나이 30에 경력이 끊긴 상태로 회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게 학습지 교사였어요. 학습지 교사로 아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보다가 그 역할에서 가장 일을 잘하게 되는 상황으로 전사 1등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이 되니까 회사는 저에게 이렇게 지시하더라고요. 이제 그 일 그만하고 다른 일에 결국 교사를 관리하는 조직 관리자로 승진을 시키더라고요. 그래 놓고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 조직이 작고 별로 형편없는 조직에 저를 발령을 내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다가 못하면 그 조직을 없애도 될 것 같은 별로 회사에 타격이 안 되는 그런 말단, 아주 지방의 작은 데에 저를 배치를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여전히 제가 역량을 발휘를 한 거예요. 교사가 안 뽑힌다고 하는데 교사를 뽑아서 다른 지역에 막 수출도 하고 영업을 잘해서 1등을 하는 경험을 안 해본 조직원들을 데리고 1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 회사는 또 가만히 두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거 경험 충분하니까 너 다른 거 해. 결국은 그 회사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 가장 중요한 지역인 목동지국의 지국장으로 저를 발령을 내더라고요. 지금까지 했던 경험과는 또 다른 경험을 했어야 되고요. 또 다른 이 위험과 리스크를 극복하면서 다시 성과를 내야 되는 위치에 놓이게 된 거죠. 거기에서 또 묵묵히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성과를 내고 더 이상 그 일을 안 해도 될 만큼 잘하게 되니까 가만히 안 두고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 일 됐어. 이제 다른 일에. 결국은 저는 이제 교사를 관리하는 위치에서 그 교사 위에 있는 지국장을 관리하는 지역국장으로 승진을 하게 된 거예요. 지역국장으로서 전국을 다니면서 성공 사례를 만들고 교육을 하고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장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제 지역국장 그만하고 본부장해. 그래서 저는 소본부장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사 타이틀은 아니지만 본부, 지역국을 두세 개 맡은 작은 본부장, 지역국장을 넘어서는 소본부장의 역할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저의 노하우는 조직을 관리하는 노하우를 계속적으로 습득하게 된 거예요. 이 조직에 들어가면 그만두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만두는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제대로 인수인계하고 성공적으로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교육시켜서 다시 그 자리에 집어넣는 일이 상시로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을 너무 잘하니까 이제 척 보면 제가 좀 있으면 그만두겠구나. 뒤통수만 보고도 알게 되는 수준까지 간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들도 끊임없이 매일매일 교육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몸에 습관으로 밴 거예요. 그리고 굳이 시키지 않아도 신문을 읽고 책을 읽고 그날 학부모들에게 해야 될 이 교육의 메시지들을 선생님들한테 알려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상대에게 전달하는 그 노하우를 알게 된 거고요. 매달 마감이라는 걸 해보면서 숫자로 마감을 해서 이 숫자가 그 선생님 한 명 한 명이나 지국장들의 월급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마감을 하고 어떻게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실적을 위해서 상담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8년 가까이를 그 일을 몰입하면서 성과를 내면서 이제 그게 몸에 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로 사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 경험을 충분히 해본 다음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어느 자리에 서더라도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의력이 제 몸에 밴 거예요. 거기에 저의 분야가 퍼스널 브랜드라고 하는 이 분야가 명료해졌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련된 강연 뭐 이런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된 상황이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분야에 관련된 그 경험들에 제일 많았던 게 조직 관리였잖아요. 조직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은 퍼스널 브랜드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팀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함께 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도 필요한 건 뭐다?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은 어떤 방향으로 목적지까지 제대로 이렇게 끌어가거나 끌려오게끔 하는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거잖아. 이게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작은 프로젝트에서도 성과를 내기 위해 A to Z를 뭘 해야 되는지가 몸에 체득화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성공률이 되게 높게 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기존에 있던 조직에서 8년에서 1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이 성과를 내는 일을 해보지 않았다면 다른 종류의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면 저는 사회에 나와서 제 이름으로 살면서 그 시행착오를 훨씬 더 많이 겪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거예요. 등산을 했을 때 이 야트막한 시작에 있을 때는요. 주변이 다 막막하게 막혀 있어요.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다른 정상이 보이죠. 그래서 한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은 곧 다른 분야에 있는 정상에 있는 사람을 알아보게 돼 있고요. 실제 내려갔다가 다음 정상을 올라갈 때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그 노하우가 몸에 배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정상에 올라가는데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근데
평범하게 사는 많은 직장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 일을 하다가 문제에 직면하면 그 문제에 굴복하고 여기를 벗어납니다. 그리고는 다른 분야에 가서 또 시작을 해요. 처음엔 되게 수월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다시 난관에 부딪혀. 앞선 곳에서의 난관과 비슷한 지점이에요. 근데 얘를 넘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거기에 또 부딪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이것도 내 일이 아닌가 봐요. 그리고 또 옆으로 이동해. 그러니까 계속 옆으로만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모든 인생의 이 메커니즘은 비슷해요. 내가 만나지는 그 장애물이나 난관은 나의 문제 때문에 기인하는 거거든요. 내가 사람과 대면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늘 같은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극복하고 넘어야 나의 한계가 커지는 거고 내 그릇이 커져야 그런 문제점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직장에서 내가 지금 뭐 누구 때문에 뭐 상황 때문에 뭐 이렇게 문제의 벽에 부딪혀 있다. 근데 이걸 그곳에서 넘어보는 경험을 하지 못하시면 다른 곳에서 다시 만날 확률이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넘어보시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게 제 핵심이고요. 제가 만약에 직장에 다니면서 이 지금처럼 살 거라는 걸 제가 알았다면 이렇게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걸 어필하면서 사는 삶을 살 거라고 제가 만약에 미리 기획하고 했다면 전 그 회사에 있을 때 사장님한테 안개기고 잘했을 것 같아. 그래야 나왔을 때 사장님이 저에게 흔쾌하게 교육도 와서 해라. 신간 책 나왔으니까 책도 사줄게. 이게 되는데 아쉽게 제가 그걸 못해서 그 회사 빼고 다른 회사에 가선 다 강연해주고 이러는데 이게 이 관리를 좀 못한 것 같아. 그러니 지금 직장에 있으면 그런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저는 이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 이름으로 산다 그러면 당장 되게 자유롭고 편안할 것 같은데 몸만 그렇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스스로 자기가 만든 감옥에 갇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 시작해서 인정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 부분들이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프리랜서인데 진짜 돈도 프리한 게 프리랜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직장에서 먹고 사는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상태에서 다음 직장을 준비해야 되고 다음 브랜드를 준비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대부분이 전 시간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직장한테 혼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몰래 하거나 아예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저의 사례를 가지고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는 일에서 탁월한 성과를 만드세요. 더 이상 그 일을 안 해도 될 만큼 잘하면 다른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일을 하시면서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있는 직장의 브랜드 파워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나라는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와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냥 혼자 나와가지고 덩그마니 사람을 만나러 다니면 저 사람 날 왜 만나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성과를 내시면서 외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네트워크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뭘 해야 돼요?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그 일을 잘할 때까지 훈련을 하십시오. 그 회사에서.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시간을 버티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박따박 월급을 주는 사장님한테 감사하면서 직장을 다녀보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최소 3, 4년 길면 7, 8년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 기간 동안 그 회사에서 버티고 내가 앞으로 시작할 거에서 충분히 훈련돼서 돈을 잘 받는 순간에 독립이 되면 이 시너지가 나니까 이 윈윈 프로젝트를 만들던 그 기존에 있던 직업이랑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여전히 길고 지루하고 가난한 생활을 혼자 버티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생활 잘하면서 스마트하게 개인 브랜드 준비하는 법 조금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손안에 지금 마시멜로우를 잡고 계시는 거잖아요. 얘를 놓으시면 다른 마시멜로우를 잡을 수 있는데 그게 꼭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설사 확실하고 좋다 하더라도 준비 기간과 훈련된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곳에서도 내 이름으로 살고 있다라는 인식을 버리시지 않으면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사장님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구나. 설사 내가 회사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너가 없으면 안 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내가 일 너한테 줄게. 그거 해. 라고 할 만큼 내가 내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있는 분야에서 다음 분야로 넘어갔을 때 연관된 분야로 가서 필요한 일들을 연결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정말 생뚱맞게 새로운 영역으로만 이렇게 메뚜기처럼 이동하셔야 되잖아요. 좀 힘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회사에 입사했다는 생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최고의 결과물을 내면서 사는 게 다음 브랜드를 위한 준비라는 걸 인식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연구소, 셀링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